네, 안녕하세요. 네,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이자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제가 지금 7년째거든요. 2010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째인데 항상 강의할 때마다 떨립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한 5번 정도 갔다 오고 라고 하는데 오늘은 또 더 떨리는 게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눈도 오고 뭐 비도 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 강의 많이 오셔서 책을 받으려는 일념으로만 오신 건 아니시죠? 그죠? 뭐 35만 원 상당히 이러니까 상당히 책에 대한 욕심에 오신 것만은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공개 강의 3일입니다. 공개 강의 3일인데요. 그 3일 동안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 수강생분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수강생 아니시더라도 오시면서 들어보심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3일 동안 저희가 이걸로 전체 리뷰 강의를 나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 정석을 풀다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앞부분만 이렇게 항상 시꺼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톨트는 전체 리뷰를 한번 쭉 하고 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전체 리뷰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즐겁게 듣고 그 다음에 톨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땡큐. 그 다음에 이 교재로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그럴 때 이 교재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다시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뭐 JD 가실 분들도 있고 뭐 LLM 가실 분들도 있고 또는 바시험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하간 어쨌든 간에 수업은 다 똑같습니다. 특히 JD 가시는 분, LLM 가시는 분 물론 미국 로스쿨에서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가리킵니다. 그건 교수법입니다. 공부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교수법인데 그들은 룰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룰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들은 케이스를 일단 숙제를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뭐 4학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룰을 배우고 그 다음에 판례 감독이라는 걸 배우지만 법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교수법은 일단 룰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케이스 읽어가지고 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콜한 다음에 그걸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로스쿨 가시면 뭐 LLM, JD 가시면 원엘이라고 해서 1학년 수업을 딱 들어가시면 네이티브 애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학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막 민법 총칙, 뭐 형법 뭐 이런 거 배울 때도 우리 뭐 알았습니까? 야, 한국말도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어렵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것처럼 JD 과정 애들도 잘 모릅니다. 단 우리는 잘 못 알아듣고 모르지만 걔네들은 알아들으면서 모르는 것 뿐이거든요. 따라서 JD나 LLM 가시는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룰을 좀 많이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케이스 강의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D 가시는 분은 무조건 7법, 특히 에비던스까지도 에비던스는 2의 과목이지만 에비던스까지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바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바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이게 바시험의 70% 이상 합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 7법입니다. 미국 7법. 그런데 이게는 원래는 미국 6법이었어요. 시빌 프로시저가 빠졌었는데 이 시빌 프로시저가 2015년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빌 프로시저는 기출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에세이는요? 에세이는 요거 정도 하나 더 가미된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이론책은 민법 총칙 3분의 2권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톨치 보시면 이렇게 책이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에세이 이게 톨치 불법행위 이게 답니까? 룰은 이게 답니다. 이거도 있습니다. 이게 엠마뉴얼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영어본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티브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구장창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부분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요. 이걸로 하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부분에 캡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본책으로 들어가서 서머리 부분이 있고 10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좀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설명에다가 케이스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볼 필요 있냐? JD 가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참고 삼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LLM을 가거나 내가 바시험만 보겠다라는 분은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면 떨어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CV 프로시저 하나만은 저희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CV 프로시저 두껍게 만들어놨냐? 일단 이게 잘 팔려. 네, 이게 잘 팔려. 대학 교수들도 사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팔리지만 이거는 왜냐면 이 CV 프로시저가 엄한 데 있었던 게 아니라 SA 부분에 원래 페더럴 CV 프로시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MB 과목으로 편입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2월부터 이 과정 이것이 객관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가 없어요.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이론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책은 그럼 이거 뭐야? 뒤에 있는 책은 이거는 강의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줄인 겁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면 안 됩니까? 이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나시면 이걸 조금 읽어주시는 게 CV 프로시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바시험은요. 제가 오늘은 바시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또는 쉬는 시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도 그 무료 강의, 공개 강의가 있으니까 또는 화요일이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고 상담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수강생인데 지원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일리노이바나 캘바의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는 디스바의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양재훈 이사한테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시험은요. 이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바시험은 MB라고 있습니다. MB. 그 다음에 MEE. 그 다음에 MPT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MB는 200문제입니다. 200문제의 객관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 그래서 200문제인데 사지선다야. 근데 옛날에는 더미가 10문제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미가 25문제입니다. 더미라는 건 뭐냐면 채점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175개 중에 스케일 점수로 한 140개, 특히 130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객관식인데 이게 MB 멀티 스테이트 바 이그제미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7법이 객관식입니다. 근데 더미를 25개나 만들어 놨어요. 25개나. 근데 풀어보시면 CV 프로시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2015년 2월부터 CV 프로시저가 편입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미로 실제 시험 보는 사람한테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돼? 문제를 계속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 문제가 조금 더 개량이 돼서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실 때 CV 프로시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도 그것은 anyway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MB는요. 3시간 해가지고 100문제를 했습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해서 100문제 하는데 한 문제당 1분 40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룰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이에요. 룰이 정리가 되면 쭉 읽고 쭉 보고 딱 찍고 넘어가시는 이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리딩 속도가 느린데요. 저도 엄청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룰이 잘 정리가 되면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2번 읽을 시간은 없어도 아무리 늘어도 한 번 쭉 읽고 딱 보고 딱 찍고 넘어갈 정도의 속도는 된다. 많이 길지 않습니다. 지문이. 그리고 우리 사법고시나 사법고시 때 막 팔지선다, 그 다음에 변시 때도 막 육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면 때려 죽여도 2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호사 시험을 붙으셨거나 아니면 변리사 어떤 자격증 시험을 붙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사법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을 아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 사실.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딱 짚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공법은 좀 다르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MB 점수는 MB가 제일 중요하다. 왜? 에세이가요. 에세이 문제 중에 40%에서 50%는 또 MB 과목에서 나온다. 이 7법에서. 따라서 이 7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뉴욕바, DC바, 일리노이바 이렇게 해서 그냥 ME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에세이입니다. 근데 일리노이바는 IL은 일리노이바는 에세이가 9개야. 그 다음 뉴욕은 에세이가 6개야. DC도 6개입니다. 근데 CA는 5개입니다. 옛날에는 뉴욕이 요게 다 UB 시스템이야. UB 시스템이라는 건 유니폼 바 이그제미너스입니다. 이게 16개 주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뉴욕 같은 거는 옛날에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서 에세이 시간이 45분이었습니다. 45분. 그러나 지금은 뉴욕도 UB 시스템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웃어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웃지 않으실 거니까. 그렇죠? 우리 또 법을 배우신 사람들은 그러나 저희 유머는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웃길 거야. 그죠? 지하철 타고 가시면. 지금 뭐 웃을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심각하게 날 이렇게 쳐다볼 거야.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라고 생각하실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안 웃어주면 저 사람 쪽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한 달간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 달 시간은 이런 얼굴로. 자 보세요. 그래서 UB 시스템에서 뉴욕이 왜 UB 시스템 했느냐? 결과적으로 코스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왜? 에세이를 자체 개발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UB 시스템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잼이나 또는 JD나 LLM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NCB라는 사이트하고 친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NCB라는 사이트에 가면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랍니다. 이거 뭐냐면 얘가 다 여기서 MB 문제랑 그 다음에 UB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주의 문제를 여기서 다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랑 친해져야 되고 이 사이트랑. 그 다음에 우리가 바시험 플러스 뭘 합격해야 돼? NPR 이 시험을 NPR 이 시험이라는 걸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변시 하신 분들 아시죠? 이게 변호사 윤리 시험이야. 이 변호사 윤리 시험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이 바시험을 합격해야지 선설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봅니까? 이거 미국 본토에 가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내가 JD나 LLM 가시면 이거 JD생들은 1학년 마치고 그 다음에 2학년 가을방학에 많이 봅니다. 이게. 예, NPR 시험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이거는 그 다음에 괌이나 사이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언제 보시냐? 3월, 그 다음에 8월, 11월 이렇게 3번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언제 가야 되겠어? 3월, 8월, 11월이면 우리 언제 갈까? 예? 8월? 그렇죠. 8월에 가면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휴가 기간이니까. 그럴 때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가? 3월 딱 좋아. 3월 좋습니다. 3월. 네, 3월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우리 바시험 언제 봐요? 언제 보는 거죠? 이 바시험은 2월, 7월 맨 마지막 주에 화, 수입니다. 아예 픽스되어 있습니다. 수목도 있던데요?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뉴욕은 화수야. 근데 뉴저지는 수목이야. 왜냐면 거기는 시스터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뉴욕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왜 수요일 날은 바뀌지 않습니까? 화수죠. 화수목. 그러면 수요일은 50개 주 공통이야. 왜? MB 과목을 보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에세이만 유동적인 거야. 그래서 화요일날 에세이를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MB 객관식을 보고 그 다음에 뉴저지로 가서 에세이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JD 나오시는 분들은 뉴욕에서 하면 뉴욕하고 뉴저지의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뉴욕은 비싸. 사무실을 내기에. 따라서 뉴저지에다 사무실을 내고 그 다음에 뉴욕에다 사무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맨하탄에 그것도 엄청 큰 빌딩에 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상담 있을 때 회의실만 빌립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래서 2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가 화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NPR 시험 3월, 8월, 3월, 8월, 11월에 있고 그 다음에 바시험은 2월하고 7월에 맨 마지막 주에 화수.
또는 수목인데 거의 다 화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자, IL은 왜 IL은 9개죠? 근데 여기가 장점이 하나 있어. 이건 뭐냐면 MPT 시험이 한 문제야. 그러면요, 뉴욕하고 DC는요, 이게 MPT 시험이 2개야. 캘리포니아는요, 이거 MPT 시험이 요거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IL은 6문제는 다 똑같은데 3문제에 대해서는 일리노이바에 관련된 그 문제를 냅니다. 3문제는. 그게 일리노이 주에 관련된 디스팅크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디스팅크션이 뭐냐면 일리노이 주법입니다. 근데 일리노이 주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든지 다. 뉴욕도 마찬가지고, 뉴욕은 상관없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일리노이도 마찬가지고, 디스팅크션이 있는데, 그게 별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취득 시효가 커먼로에서 우리가 배우기에는 20년이야. 근데 일리노이는 10년이야. 이런 게 디스팅크션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dying declara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비던스를 배우면.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빨간 차가 빨간불에 달리다가 절 치웠어요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거 반드시 이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야지 hearsay가 아니고 hearsay exception으로 아니면 증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먼로에서는 내가 굳이 이 사람이 안 죽어도 돼. 이런 게 디스팅크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디스팅크션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어떻게 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에세이죠. 그렇죠, 에세이. 에세이를 어떻게 3시간에서 6시간이거든요. 야, 예를 들어서 3시간 여기는 30분에 3시간. 3시간 그다음에 MPT 3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4시간 5시간 그다음에 이게 MPT가 1시간인데 anyway, 야, 내가 3시간 동안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와, 내가 과연 쓸 수 있을까? 시간이 모자르다는 생각을 느끼실 정도로 저희는 초능력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때 모든 게 이게 초능력적인 힘이 나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 만약에 우리가 그 바시험에 스피킹이나 히어링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한국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국 변호사 전환 시험입니다. 그래서 솔리스트라는 거를 솔리스터 바리스터가 있는데 아니 바리스터는 아니고 솔리스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법정에 못 나가는 변호사예요. 서류 검토하고 하는 변호사. 그거 전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미국 그거 2010년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어요. 당연히 미국 변호사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국 변호사 전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변호사 전환 시험은 30분에서 1시간 스피킹 시험을 봅니다. 심사관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내가 어떻게 돼? 변호사가 된 입장에서 심사관이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로 대답해 줘야 돼. 그거를 런칭하자고 오셨어요. 이런 시험 정말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내가 일단 관심이 없다. 내가 일단 관심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하간 그런 시험도 있다. 따라서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미국 변호사를 따시고 어차피 커먼로 계열이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따시고 그다음에 영국 변호사 전환 시험을 보시는 것도 굿. 오케이? 라이센스에 목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내가 꼭 봐야 되나 이런 한 일주일 머무르셔야 된다. 한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 머무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ME야. ME가 그러면 에세이는 이거 어떻게 된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DC 거의 비슷해요. 66.5점이에요. 뉴욕도 66.5점입니다. 그래서 400점 만점에 266점만 맞으면 에블바이 로이어입니다. 얘네들은 수 제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266점만 맞으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B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에세이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면 에세이는 어떻게 하냐? 에세이는 1995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 7월까지 모든 문제를 다 릴리스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나오는 룰만 나오지 않는 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한 과목당 한 20개 정도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는 얘는 30분이야. 30분. 에세이 한 퀘스천이에요. 얘는 1시간이야.
그렇죠? 1시간이요. 따라서 에세이가 1시간일 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30분일 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네? 30분? 1시간 흔들어. 1시간.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에세이가 2시간이라면 우린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30분이기 때문에 1시간까지 오케이.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아이락으로 잘 쓰지 않아요. 물론 아이락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슈,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으로 쓰는 겁니다. 쉬락은 뭐냐면 여기에요. 왜? 미국 사람들은 두 가지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 얘가 폭행죄다. 그래서 이슈, 폭행죄가 되느냐. 룰, 폭행죄에 대한 거.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쓰고 다시 한번 컨클루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이락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C락, 아이락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IL바나 뉴욕바나 DC바는 30분이야. 그 30분이 자, 이렇게 사절지가 있죠? 이렇게 시험지가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 3분의 2 정도까지가 팩트 패턴이 나옵니다. 뭐 A가 B를 때리고 B가 C를 때렸다. 이렇게. 요거 있는데 5분에서 7분. 읽고 1, 2, 3. 많게는 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소 퀘스천이 1번부터 3번, 3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이슈 스파팅을 한 다음에 아이락으로 다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1번, 배러리가 되느냐? 그럼 아이락으로 This issue is whether 해가지고 써줘야 됩니다. 이 시간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네이티브든 우리든 별로 변별력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느냐.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그러니까 바시험이 그럼 뭘 잘해야 됩니까? 바시험은 리딩을 잘해야 됩니다. 읽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읽고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팅은 룰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지 넌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타임 프레셔는 똑같아. 네이티브 타임 프레셔, 우리도 타임 프레셔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네이티브는 뭐예요? 키워드만 외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외워줘야 돼. 뭐를? 룰을. 오케이? 그래서 룰은 한 과목에 한 20개 정도뿐이 안 된다. 우리 일리노이 받은 DC 받은 한 에세이가 13과목 되거든요. 뭐 UB 시스템이랑 똑같아. 13과목 돼. 근데 캘리포니아 한 6과목 정도뿐이 안 됩니다. 왜? 페더럴 시빌 프로시저가 MB 과목으로 편입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캘리포니아가 훨씬 더 부담감이 없습니다. 더 쉬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프로페셔널 리스폰시빌리티 반드시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페더럴 시빌 프로시저 반드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윌 나오고 커뮤니티 프로퍼티 나옵니다. 그거는 이미 2001년부터 다 릴리스 됐기 때문에 릴리스 된 데에서만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이나 DC나 일리노이바나.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정도 나오고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 5분에서 7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룰을 암기하고 있으면요. This issue is whether 하고 룰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룰 암기한 걸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배러리가 되느냐라고. 그 다음에 언더도 무슨 룰에 의해서 룰 외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늘 써주고. 그럼 벌써 이슈하고 룰 끝났죠? 그 다음에 in this case 한 다음에 이 케이스에 의하면 이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는 관련된 팩트 패턴 있죠? 그걸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영희가 뭐 철수를 때렸는데라는 팩트 패턴을.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룰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 conclusion 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배럴이다. 뭐? because 영희가 철수를 때렸기 때문에. 이거 정도로만 딱 써주면 끝납니다. 따라서 되게 웃긴 게 MB 점수의 평균 점수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세이에 대한 외국 사람들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키워드만 해가지고 영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타임
안 돼서 거의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정리된 룰을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쓸 시간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MPT. MPT라는 건 뭐냐면, MPT라는 거는 이거 서술형이에요. 기록형이에요, 기록형.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보고서 어떻게 작성해? 초임 변호사가 뭘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인스트럭션에 딱 나와 있어. 야, 클라이언트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한번 써봐. 라고 해서 MPT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헤딩 정도, 제목 정도 다는 거 이외에는 거의 다 뭐야? 그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인스트럭션에 맞게 그대로 따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라이팅 실력이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헤딩 정도 다는 거. 헤딩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리딩이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 어떻게 하면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지 스피킹이나 히어링, 라이팅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바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래도 조금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래서 캘리포니아 바가 조금 어렵다. 더 캘리포니아 바가 어려운 건 뭐냐면 다른 데는 거의 다 66.5점이 합격 점수인데 캘리포니아 바만 72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지 캘리포니아 바가 어려워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합격 점수가 높아서 그렇다. 우리가 합격 점수가 1점이라도 높아도 힘든데 여기는 몇 점 높다? 5.5점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게 힘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객관식에 어느 정도 많이 맞아주시면 얘네들이 그렇게 2000점 만점에 1440점이에요. 근데 1390점에서 한번 걸르고 다시 그 걸러진 사람을 채점해서 1440점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2점은 고지 아니다. 1390점에서 한 번 더 다시 평가해서 1440점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바시험은 특히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거의 좀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거 책 쓰고 나서 대박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붙었으니까 이걸 만천하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이 시리즈가 뭐예요? 미국 변호사 누구나 되기 시리즈잖아요.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강변을 하고 다녔는데도 아직도 벽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 못한다 해도 나는 이미 미국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특히 우리 CU 편의점 사장님. 네, 엄청 잘하신답니다. 우리 궁금하잖아. 저 사람은 매일 와가지고 강의 때마다 레드불을 사는 거예요. 레드불 사고 하늘보리를 사는 거야. 저 사람 누굴까? 뭐 제가 뭐 CU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2층에 사는 뉴욕주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월수금으로만 사거든요. 레드불을. 오늘도 하나 먹고 왔는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 아카데미 하는데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변호사요? 뭐 한국 변호사 위인 줄 알아. 그래서 미국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그냥 처음 본 거야, 그 사람은. 한국 변호사는 가끔 보지만 이 처음 본 거예요. 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라이센스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뭘 할까? 보다는 내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구나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렇죠? 더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하가 3회 다 참여하시면 이거 줍니다. 오케이. 요거 가지고 가. 어떤 분은 요거 가져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중고나라에 팔아.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15만 원에 팔고 있는 거야. 여기 혹시 두 번째 나오신 분들, 얼굴 약간 익숙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중고나라에서, 김기태 선생님, 이거 중고나라에 책 나왔어요. 딱 보니까 15만 원이야. 네,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20만 원에 파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안 드리고 요거 6번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톨치 나갑니다. 톨치 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수강생 분들이 또 이제 여기 또 계시니까, 공부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공부 순서는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단 공부를 갑자기 에비던스부터 한다. 이거 안 돼. 왜?
포기하게 돼. 에비던스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에비던스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절차법을 다 하고 그러니까 시빌 프로시나 크리미널 프로시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비던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미국 법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왜 톨츠를 먼저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톨츠를 해야지 그나마 좀 미국 법이 참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톨츠 한 다음에 크리미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그 다음에 프로퍼티, 그 다음에 크리미널로, 그 다음에 시빌 프로시저, 그 다음에 에비던스, 컨노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컨노는요 공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영어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제가 이메일을 적어달라 하시는 건 뭐냐면 물론 수강생분들 다 나눠드렸지만 영어본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성함하고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꼭 써주시면 제가 제가 만드는 영어본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영어본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영어본을 정독하지 않으시면 문제풀이 할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 해설 부분에 거의 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본을 정독하지 않으시면 그 해설을 읽고 이해하기가 좀 더딥니다. 따라서 이거를 하고 이해가 안 돼. 오케이,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영어본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바로 문제풀이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룰을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복습 위주로예요? 예습 위주로예요? 복습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모든 공부는 예습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모르는데 무슨 예습을 해? 그렇죠? 그래서 하고 복습 위주로 해야지 시간이 배분이 되지 예습 위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문을 다 완독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셔서 문제를 풀면서 하십시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톨츠를 하게 되면 컨트롤 공부할 때 톨츠를 까먹어요. 모든 자료는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 우리 네이버 카페 알죠?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 오른쪽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이. 그 검색창에다가 체크리스트라고 하나 치세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하나 치면 체크리스트에 그거는 뭐 수강생 아니어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이 톨츠나 컨트랙이나 이런 게 한 장이나 또는 두 장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만 있어요. 그거를 화장실이나 어디에 딱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있을 때 보시면 anyway 계속 리바인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낫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걸 룰은 한글본으로 하든 영어본으로 하든 이해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서른에 340만 원 갖고 무작정 그냥 미국에 간 케이스군요. 제가 93학번입니다. 그렇지, 이런 반응이야. 그렇죠, 이런 반응입니다. 내가 93학번이야 그러면 너무 젊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야. 두 가지 다 야, 네가 89 아니야? 뭐 이런 오늘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왔는데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지만 전 93학번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바뀌는 통일 1세대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아무도 모르시죠? 네, 여기가 문민정부 시대. 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엄청 못했어요. 뭐 법대 나왔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시험은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영어의 리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누가 더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JD LLM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메소드를 하게 되면 룰은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랙노트 딕셔너리라고 해서 국어사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찾으면서 법전은 아니라 국어사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뒤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엘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배우고 가시면 훨씬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 항상 오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카페를 방문하셔서 어떤 거를 anyway 공부를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항상 보십시오. 저희가요, 다른 아카데미는 뭐 이틀 하고 뭐 그러지만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4일 하고 그 다음에 3월 25일부터는 5일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는 MPT까지 해가지고 5번 정도의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거 다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월수금엔 최대한 나오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문제풀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요일 날은 무조건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 그러시면요. 월수금은 나오시지 마시고요. 월수금은 동영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꼭 나오세요. 라니까 진짜 월수금 하나도 안 나와.
지금 무료 공개 강의니까 또 많으시죠? 제가 왜 무료 공개 강의 때 옛날에는요, 1년 전에는 무료 공개 강의에 나오신 분한테는 제가 7법을 드립니다라고 하면 정말 한 번만 나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바뀌었죠. 3회 다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게 드립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첫 강의에 이렇게 꽉 찬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죠? 그렇죠. 나도 다 등록하실 것 같고, 그렇죠. 매일 기도하잖아요. 다 등록해라, 다 등록해라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영화가 3일 지나고 나면 다 어디로 가? 수강생이든 아니든 다 온라인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변호사님 매일 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변호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동영상으로 변호사를 매일 보고 계세요. 난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딱 등록할 때 한 번만 오시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오시다. 그리고 8시에 강의가 시작하면 우리가 10분에 쉬거든? 그러면 9시 반부터 이 강의를 꼭꼭 보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보시고 오셔라. 직장 다니는데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수험 기간은 아주 짧게 가져야 된다. 영어가 내가 좀 된다. 그러면 7월달 시험. 내가 영어가 좀 그렇다. 라고 하면 2월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워밍업. 그 다음에 6개월은 달릴 수 있어. 뭘 알아야 달리지. 그렇죠? 따라서 수험 기간 짧게 하는데 7월 달에 내가 보겠다. 내가 요번에 등록했는데 내가 7월 달에 보고 싶어. 그러면 실강은 특히 이론 강의는 복습용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등록했는데 내가 7월 달 시험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미 2, 3년치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달 강의를 보시면서 계속 7법을 최대한 빨리 끝내십시오. 언제까지? 3월 초까지냐, 3월 중순까지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스케줄대로 따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헉헉대 그러면. 이해되시죠? 따라서 내가 2월달 시험을 보겠다 또는 뭐 그 이후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6개월은 무조건 7번만 하세요. SA 강의 듣지도 마세요. 7번만 하시고 그러면 LLM 나오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왜? LLM 나오면요. 이 4과목도 다 못 듣습니다. 24학점에 끝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내가 7월달에 보겠다라고 하시면 좀 더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문제풀이는 이미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풀이도 우리가 딱 한 개만 합니다. 한 개만. 나머지 것은 이미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달에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푸는 문제는 우리대로 따라오고 나머지 문제는 좀 빨리 푸시면서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토르츠 전체 리뷰 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그럼 오늘은 언제까지 하냐? 오늘 첫 시간인데 10시까지 다 해요? 저도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힘들고 9시 30분까지 어때요? 쇼부 쳤습니까? 우리? 그렇죠? 9시 30분까지. 네, 그럼 1회는 우리가 참석한 겁니다. 그렇죠? 9시 3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7회 강의까지 이거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왜 문제풀이 강의가 중요하냐?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가 다 케이스입니다. 얘네 있잖아요. 얘네가 이거 두꺼운 이유는 여기에 문제에 해당하는 케이스 강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따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배럴리에 대한 이론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anyway 무조건 문제풀이를 먼저 하십시오. 오케이? 한국어본으로 강의 듣고 영어본 띄었으면 무조건 문제풀이 하십시오. 자, 토치입니다. 토치는요 간단해. 이거 토치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이거 전체 리뷰 자료입니다. 이게 2010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지금 3판째인데 1판 때 제가 그냥 전체 리뷰 하려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한글본 만들고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이게 지금 2017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것만 알아도 될까요? 그래요. 이것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거를만 알아도 됩니다. 이거를 아주 잘 알아셔야죠. 그렇죠?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토치는 6가지만 알면 됩니다. 6가지만. 하나, 인텐셔널 토치. 저 글씨 잘 못 씁니다. 그리고 막 적으려고 하지 마. 부담스러워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3일 동안은 이렇게 보셔야지 막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또 적지 않으면 뭐 공부 안 한 것 같잖아. 그쵸? 논 것 같죠? 제일 한심한 게 저도 그랬지만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렇죠? 어학연수를 갔는데 도서관에는 일본 애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뿐이 없어. 도서관에. 어학연수는요. 영어 배우러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학연수도 공부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 딱 끝나면 다들 토플책 들고 도서관에 갑니다.
옆에 보면 중국 애들도 없어. 일본 애들하고 우리나라만 그 단어 외우고 있어.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해커스나 시사영화사를 가셔야지. 왜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요. 1년씩이나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그래서 형 술 먹는데 형 영어를 좀 해봐요. 1년 갔다 왔으니까 어학연수 갔다 왔으니까 진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랬잖아요. 야, 캥거루하고 얘기하냐? 캥거루 똥만 치고 온 거예요. 그냥 호주에 1년 그냥 있었던 거지. 이게 한국말을 한 게. 저도 7년 6일을 있었습니다. 7년 6일. 진짜 오래 있었죠. 그죠? 영어는 한국말도 줄고 영어도 못해. 왜? 코리아타운에서 일만 했으니까. 3년 반 동안 일만 했어요, 저는. 택시, 운전가사, 리코스타 스타커. 리코스타 스타커가 별거 아니에요. 세븐일레븐이나 GS에서 여러분들이 음료수 빼먹죠? 그 뒤에 내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 계속 채우고, 그거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들으면 저희 일대기를 다 압니다. 언제 연애를 했고, 걔랑 왜 헤어졌으며, 우리 마누라를 어떻게 만나는지.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고 8시에 오세요. 이거 무료 공개 강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수업 나갈 때 쭉쭉 나갑니다. 회사에서 8시에 일 열심히 하고 8시에 오세요. 그러면 한 30분 있으면 많이 자. 그렇죠? 농담을 툭툭 해야지 그나마 좀 깨서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합격하신 분인데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타국에서 변호사님의 그 중간중간 했던 그 뭐 유머가 정말 정겨웠습니다. 그럼 합격했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변호사님 가르침에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내가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변호사님의 유머가 타국에서 정말 힘들지 않게 저의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게만 해드렸습니다. 라고 오시면 섭섭하죠. 그렇죠? 그래서 intentional torch.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negligence.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뒤에 다 있으니까. 3번 stri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4번 product liability. 5번 nuisance. 그 다음 6번 그 다음 vicarious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이 6개만 알면 됩니다. 컨트랙도 7개만 알시면 되고 토치는 6개만 알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인텐셔널 토치, 그렇죠? 불법행위죠. 고의로. 네글리전스, 이거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이거 뭐야? 엄격 책임이죠. 그렇죠?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이거 뭐야? 제조물 책임법. 그렇죠? 그 다음에 누이선스, 이거 나도 한국말로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만 한국말로 야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더 되면 오케이. 하지만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룰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지 마라. 룰 가지고 싸우다가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뭐야? 목소리 큰 사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목소리 큰 사람.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이깁니다. 목소리도 크고 나이 많으면 모든 룰을 자기가 창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스터디는 다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하간 그렇다.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vicarious liability 이거 뭐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야? vicarious liability 이거 사용자 책임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6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roduct liability 이게 요즘 제일 핫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제조물 책임법에서 네? 옥시 그래. 어이구 죄송합니다. 반말했죠. 제가 좀 급하면 반말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옥시가 뭐? 유독물질 사용해서 뭐 만들었죠? 그렇지. 가습기 살균제. 그렇죠. 이게 프로덕트 라이abili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없다? 2가지가 없습니다. 얘네는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2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잘하시네요. 집단소송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이 어떤 분은 뭐 전환됐다라고 하는데 여하간 아직까지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환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걸 뭐 찾아봐야 되는데 여하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가습기 살균제 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만들었죠? 협회 하나 만들었죠?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적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국제법률전문가협회는 법률 전문가만 들어옵니까? 네. 법률을 다루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고 법률을 다루는 세무사, 노무사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이십니다. 오케이? 가입비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이렇게 쓰면 다 가습기 살균제만 나와. 왜? 내가 다 참가했으니까. 여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다. 그래서 제가 내년 정도면 SJD에 들어갑니다. SJD. 그래서 재조물체육법을 SJD 박사과정에 좀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 SJD라는 게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전문대학교인가? 그러니까 로스쿨 밑에 있는 그 박사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런데 여하간 네글리전스,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옛날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네글런스가 어려워. 왜? 생각해야 되니까. 왜? 인과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제이션이 좀 부분이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어디가 많이 나오냐? 프로덕트 라이빌리티하고 네글런스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1, 3, 5, 6은 나와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뭐만 틀려야 되냐? 네글런스하고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근데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도 anyway 쉽습니다. 나온 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네글런스가 가장 어렵다. 많이는 비중은 이제 네글런스하고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거의가 같아졌습니다. 근데 네글런스 파트가 제일 어렵다. 왜?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인텐셔널 톨치부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은 이렇게 해서 전체 리뷰하고 나갑니다. 자, 인텐셔널 톨치. 인텐셔널 톨치에는 또 인텐셔널 톨치에는 두 가지 나옵니다. 인텐셔널 톨치 to person이라는 게 나왔어요.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ture to propert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intentional torture가 property에 해당하는 intentional torture가 있고, person에 대한 intentional torture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가 battery다. 그래서 battery. 지금 intentional torture 하고 있습니다. battery.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배터리. 지금 저를 웃기시려고 한 건 아니죠. 아니, 모두를 웃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뒤통수만 보이신다고 이렇게 마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어떤 분이 저희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숙이고 오세요. 자기 이제 녹화될까봐. 이렇게 해도 녹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녹화 저만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야. 이 배터리 우리나라 말로 뭐죠? 너무 하시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을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셔야지 여러분도 웃고 그러죠. 그렇죠? 수업에요.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막 질문이 많으시면 안 돼요. 질문은 끝나고 저한테 하세요. 오케이? 질문은 언제든지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배럴입니다. 이거 폭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폭행과 조금은 다른데 우리나라도 제가 보니까 폭행도 좀 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성 요건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그 harmful or offensive. 이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offensive. 2번. 그 다음에 contact with the plaintiff person. 얘는 P 쓸게요. plaintiff person. 그렇죠? 3번 intent 설명 좀 이따 드릴게요. 4번 causation. 이게 구성 요건입니다. 인텐트하고 코제이션은 그냥 무조건 그냥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텐셔널 토치에서. 오케이? 그럼 폭행이니까 harmful. 그렇죠? 이거 뭐야?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딱 때렸어. 눈을. 그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 이게 폭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이거 나와 안 나와?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건. 기말고사에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건. 그러면 offensive. 이건 나와. offensive.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offensive. offensive 반대말은 그래 defensive. 그러면 offensive의 뜻은 그래 공격적인. defensive는 방어적인.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뭐야? 법률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offensive는 내 몸에 내 허락 없이 손대는 거 offensive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게 블랙노 딕셔너리에 나오는 거야. 그걸 다 지적하면서 JD 들어가는 LLM 들어가는 바시형보다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듣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컨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 다이렉트 컨택하고 인다이렉트 컨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우유 급식 주잖아요. 그렇죠? 급식 주죠? 급식 세대 아니신가? 다 도시락 싸고 다니셨나? 저희는 급식했습니다. 그렇죠? 급식 4학년 때부터 했어. 그러면 아침에 제일 먼저 우유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아침에. 그러면 겨울엔 춥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넣어놓고 점심시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 이쁜 애가 있어. 아니면 또 내가 좀 싫어하는 애가 있어. 그럼 뭘 가지고 가? 주사위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 설사약을 주입을 해. 그 다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유에 주사를 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걔는 어떻게 돼? 계속 화상실을 왔다 갔다 그러겠죠? 이게 뭐다? 인다이렉트 컨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배러리가 돼. 왜? 인다이렉트 컨택에 의해서 뭐야? 함펄이죠? 그렇죠? 왜? 배가 아프니까. 또는 오펜시브 터치죠. 왜? 내 몸에 허락 없이 anyway 내가 때려도 되고 남이 때려도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컨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얘의 컨택은 나의 행위에 긴박성이나 즉각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더시를 요구해? 이미더시라는 건 뭐냐?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긴박성을 요구해 안 해? 저는요. 죄송한데 세 분은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성분 질문 안 합니다. 편안하게 되세요. 왜냐면 언제까 질문했는데 안 나오세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는 질문하지 말아야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 연배 많으신 분은 장유서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합니다. 그럼 나이 어린 사람, 너 질문합니다. 나이 어리지만 센서티브한 사람이 있어. 그죠? 되게 성질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하지 않습니다. 성질 좋으신 분들만 제가 질문하니까 편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뭐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뭐죠?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뭔가를 유심히 뭔가를 자꾸만 보시려고 그래요. 보지 마세요. 오케이? 질문 안 합니다. 이미더시라는 건 결과적으로 행위 시에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행위 시에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 왜? 인다이렉트 컨택트 인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솔트랑 제가 비교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플랜티프면 플랜티프지 왜 플랜티프 퍼슨이냐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룰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나올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플랜티프 퍼슨이란 건 뭐냐? 플랜티프에 컨택을 해야 되고 플랜티프와 연결된 모든 것에 대한 컨택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플랜티프와 연결된 모든 것. 그럼 따라서 내가요, 개를 목줄로 잡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내 개를 발로 뻥 찼어요. 나는 그 A라는 사람한테 배럴을 소송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그렇죠. 전화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다 까먹으셨죠? 다시요. 내가 개를 목줄로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내 개를 빵 찼어요. 그럼 나는 A라는 사람을 상대로 배럴을 소송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시험에 나왔습니다. 있다.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으니까.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플랜티플 퍼슨은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죠. 나랑 지금 걔랑 뭐로 연결됐어? 개줄. 그 다음에 오펜시브는 뭐야?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야 연결된 모든 것에 내 허락 없이 손대면 배럴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5번 데미지는 리ኳ이먼트도 아니다. 구성 요건이도 아니다. 배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접적인 데미지가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요거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배럴인 끝. 그 다음 어솔트가 있어요. 이게 어솔트.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인텐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솔트는 배럴이하고 구별을 해야 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을 때는요. 배럴이는 뭔지, 어솔트는 뭔지 각각의 아니면 구성 요건을 외우고 각각의 의미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기말고사 못 봐. 저희가 다 얘기하는 건 JD 수업하고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룰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다 이거를 자기네들이 엠마누엘이나 그 다음에 길버트나 홈북 보고 다 하고 블랙노트 디셔너리를 보고 하니까 원엘에 너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우리나라 시험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무슨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려고 답안지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어플리케이션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솔트는 첫 번째, 리즈너블한 어플레이션이야. 리즈너블한 어플레이션.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한 리즈너블 어플레이션이야? 이미디어트한 배러리. 이미디어트한 배러리. 그러니까 내 강의를 토스를 다 듣고 컨트롤을 듣고 계셔도 그냥 와가지고 들으시면서 리프레시 하시면서 복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상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리즈너블이 이게 중요해. 리즈너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셀프 디펜스에서 중요한 겁니다. 리즈너블. 그리고 어플레이션.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요거.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디어트리한 배러리에 대해서 리즈너블한 게 어플레이션만 느낍니다. 이거 뭐야? 인지입니다. 인지. 그럼 리즈너블이라는 건 뭐냐? 이게 리즈너블은 주관적인 개념일까요? 객관적인 개념일까요? 네? 객관적. 그 다음 또 객관적. 그 다음 또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객관적 하니까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싹 사라지죠. 주관적이라는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냥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서 reasonable은 객관적인 거다. any person이 그 상황이 돼도 그렇게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면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서 누구나 이 객관적인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게 법이 되는 거지. 어느 사람에 됐다고 해서 어느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어느 시츄에이션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reasonable라는 objective test다라고 보십니다.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immediately battery에 대해서. 인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내가 저기 분 졸고 계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분필을 뚝 분질러서 어떻게 돼? 딱 던지죠. 근데 뒤에 칠판에 꽉 맞고 빡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울컥 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옆에서 그런 거예요. 야, 선생님이 나한테 분필 던졌어. 근데 네가 다행히 안 맞았어.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이 나한테 분필을 던져? 오케이, assault. 소송을 했습니다. 가능해 안 해? 안 하죠. 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해가지고 어떻게 돼? 팍 던졌어. 근데 내가 A라는 놈을 싹 피했어요. 아, 선생님 저 안 맞았습니다. 어설트입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어설트란. 왜? reasonable한 operation을 immediate battery에 대해서 reasonable operation 했기 때문이다.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전교 캡이야. 근데 내가 엄청나게 해서 전교에서 제일 싸움 못하는 놈을 어떻게 돼? 많이 괴롭혔어요. 에이 바보 같은 놈 뭐 이러면서. 근데 걔가 이제 빡이 돈 거야. 빡이 돈가지고 어떻게 돼? 갑자기 샤프를 들고 그렇죠? 나한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야.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가짜잖아요. 얘가 샤프를 확 찍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싹 피해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얘가 자빠져서 넘어졌어. 그러면 나는 얘한테 어설트를 할 수 있느냐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뭐냐? 인지지, fear를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immediate나 battery에 대한 reasonable operation만 느끼면 되지 내가 거기에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나한테 뭘로 소송하겠어? 그렇죠. battery로 소송하겠죠. 하지만 난 뭘로 디펜스 하겠어요? 그래, 여기까지 맞추셔야 돼. 뭘로 디펜스 하겠어? 셀프 디펜스. 저희 수강생이시죠? 네. 그러니까요. 전체 리뷰 강의를 봤다라는 얘기지. 저 동영상으로. 근데 잘하시. 이렇게 복습용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굿.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 열받았죠. 그래서 돌을 딱 들고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맞지 않고 뒤에 딱 떨어졌어. 딱 봤어. 네가 나한테 돈 던졌어? 이런 어설트. 돼, 안 돼? 요즘 반반 갈리시네요. 안 된다. 왜? reasonable한 operation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자, 맞으면 뭐다? 어설트에서 어디로 가? battery. 그 다음에 좀 굴려봤습니다. 배터리도 좋고 배터리도 좋고 anyway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설트하고 battery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immediacy라는 거. 무슨 말인지요? battery는 anyway 행위 이외의 indirect contact로 시간이 지나서 발생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어솔트는 어떻게 돼? 반드시 이미더시가 있기 때문에 이미더시하고 이미더시 때문에 배럴이하고 어솔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간다. 그럼 여기 자연적으로 딸릴 게 뭐가 있어요? 인텐트하고 코제이션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데미지가 리퀘어먼트 아니야. 아니다. 그렇죠? 데미지가 리퀘어먼트가 아니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굿. 따라서 인텐트 한번 배우겠습니다. 인텐트. 여기까지 해야지 제가 뭘 할 수 있다? 트랜스퍼드 인텐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텐트만 설명하고 트랜스퍼드 인텐트만 설명하고 10분간 휴식할게요. 오케이? 지금 좀 근질근질 하시죠? 자, 우리가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네. 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약장수 같죠, 약간. 그렇죠? 동영상에서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렇죠? 저도 집에 가면 되게 과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강의를 하고 나서 집에서도 또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나 집에서 또 제가 좀 늦게 결혼해서 5살하고 7살짜리 7살 아들이 있고 5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역시 딸이에요. 딸을 낳아야지. 아들 다 필요 없어. 아들은 저 오면 반가워해.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봅니다. 나가 반가운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휴대폰을 볼 수 있는 거야. 제가 갤럭시 노트 8을 샀어요. 휴대폰이 좀 안 돼가지고 갤럭시 노트 8을 샀어. 난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난 그냥 전화 보고 전화 받고 인터넷 보는 게 다야. 그러나 우리 아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화면도 좋잖아요. 유튜브 보기 좋잖아. 근데 요즘엔 라이더라는 게임이 있어요. 라이더라는 게임 엄청나게 해요. 아빠 90점 넘었어. 누가 좋을까요? 그 갤럭시 노트는 왜 내가 산 건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어. 인텐트. 이거는 제너럴 인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너럴 인텐트는 뭐냐면 이게 서브 다 있습니다. 스텐셜 서턴티가 있어야 돼. 서턴티. 이거 적지 않으셔야 돼요. 서브스텐셜한 서턴티가 있어야 돼. 스페시픽 인텐트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제너럴 인텐트라는 서브스텐셜 서턴티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행위에 대한 인텐트는 있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한 인텐트는 없었던 거야. 하지만 너의 행위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거는 예상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네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인텐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타벅스 케이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나는 내가 스타벅스 유리창을 깨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빵 깼어. 그런데 그 유리창을 깨지면서 커피 마시는 사람의 그 유리 파편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커피 먹은 사람 나한테 뭘로 소송해? 배럴을 소송한단 말이야. 근데 인텐트가 없었어. 난 주장할 수 있겠죠. 오펜시브 했지? 그다음 컨택트 위드 플랜티플 퍼슨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인텐트가 문제야. 근데 인텐셔널 토르치에서는 거의 인텐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토르치에서는 거의 인텐트가 중요하지 않아. 인텐트가 중요한 과목은 무슨 과목이 이렇게 돼? 크리미널에서만 인텐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텐트는 그냥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제너럴 인텐트를 anyway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너럴 인텐트는요. 스페시픽 인텐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빵 맞았어. 그럼 인텐트, 법정에 가서, 나는 그 유리창만 깨려고 그런 거지. 그 유리창에 의해서 죄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 스페시픽 인텐트는 없죠. 그렇죠. 없었죠. 하지만 내가 유리창을 깨므로 인해서 깨면 그 파편이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 상당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어, 없었어? 그게 서브스텐셜 서턴티입니다. 그게 제너럴 인텐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스페시픽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까지도 인지하고 있어야지 스페시픽 인텐트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케이스는 내가 빵 해서 존엄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빵 깼는데 그것이 뭐야? 그 파편이 A라는 놈을 맞았으면 anyway 배럴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토르치에서는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하기 때문에 anyway 스타벅스 케이스는 anyway 배럴리로 그 파편을 맞은 사람은 배럴리로 anyway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페시픽 인텐트하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는데
토르치에서는 제너럴 인텐트를 그냥 다 인정하기 때문에 스페시픽 인텐트는 당연하게 인정한다. 근데 인텐트는 토르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뭐 어디에서? 크리미널로에서 중요하다. 왜냐면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이 있고 제너럴 인텐트 크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멜리스 크라임이 있고 스트릭트 라이빌티 크라임이 이 네 가지로 나누는데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에서 중요한 겁니다. 스페시픽 인텐트 크라임은 결과적으로 뭐야?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 발생까지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안 했다면 뭐야? 무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다. 그럼 트랜스퍼드 인텐트는 뭐냐? 자, 트랜스퍼드 인텐트는 뭐냐면 자요. 트랜스퍼드 인텐트. 자, 요거하고 이제 10분간 쉴 텐데요.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2층만 너무 기다려. 그럼 3층으로 올라가세요. 네, 그 다음에 1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너무 기다리지 마시라고. 네, 트랜스퍼드 인텐트는 건 뭐냐? A라는 놈한테 배러리를 범하려는 인텐트를 가졌는데 B라는 놈한테 배러리의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트랜스퍼드 인텐트랍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내가 가졌던 인텐트가 B라는 사람한테 트랜스퍼 전이 돼서 배러리가 인정된다. 제가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A라는 놈을 분필을 던지려고 딱 던졌는데 엉겹결이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놈이 빵 맞았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 내가 맞히려고 했어? 아니죠.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을 맞히려는 스페시픽 인텐트가 어떻게 돼? 트랜스퍼 될 수 있죠. 그래서 트랜스퍼 돼가지고 B는 나한테 뭐로 소송할 수 있다? 배럴리로 소송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트랜스퍼드 인텐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어? A라는 사람을 졸고 있는데 맞히려고 하다가 B라는 사람이 맞췄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트랜스퍼드 인텐트가 돼서 B라는 사람은 나한테 배럴리로 할 수 있지만 A라는 사람은 뭘로 할 수 있어? 그렇죠. 졸고 있었으니까 안 받았지. 그렇죠. 졸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설트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봤으면 어설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굿. 왜? 우리는 몇 가지 배웠어? 지금 2가지뿐이 안 배웠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뭐야? 어설트 아니면 배럴입니다. 이것이 인텐션, 우리 토르치에는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6가지. intentional torture, negligence, 그 다음에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nuisance, vicarious liability가 중요하고 intentional torture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 intentional torture to property.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은 우리가 몇 가지 배웠어? 2가지 배웠어요. battery, assault 배웠고 battery는 뭐야?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with a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인데 intent는 general intent를 인정한다라는 거고 assault는 뭐야? reasonable operation이 있어야 되고 immediate battery에 대한 reasonable operation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만 배웠습니다. 10분간 시간 있습니다.